그러니까 피해가지 말라고. 어려운 문제니까 안 풀래요. 그건 그냥 네가 풀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야. 이게 얼마나 자존감 떨어지는 소리예요. 2024학년도 언어이해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뭐 통상적으로 기출을 분석을 할 때에는 신유형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구성을 하는 부분에서 복잡성이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를 생각해 보면 지문도 되게 복잡해졌고 그러니까 문제도 엄청 복잡하게 구성이 되고 뭐 죽으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선택지가 구성이 되는 양상을 잘 보면 이게 복잡하다고 절대 못 풀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방향에서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잘 살피면서 보면 사실 이 시험지가 아무 이유 없이 문제를 그렇게 안 만들거든? 그래서 문제를 만든 방향과 지문이 구성이 된 방향이 서로 논리적으로 통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거에 초점을 두면서 읽으면 내가 지문을 읽을 때 어떻게 집중해야 되는지 방향이 꽤 많이 나와요. 이 문제가 올해 8번째 지문이에요. 22번에서 24번 광반응 현상이라고 해서 요즘에 왜 우리 프라엘 같은 거 있잖아요. LED 치료하는 마스크 같은 거. 이제 여러분들 이제 피부 시술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인데 그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광역화 치료라고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이거 대부분 인과논증이거든.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구성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구성하는 항목들에 집중을 하면서 지문을 독해를 하면 훨씬 더 이제 흐름이 빨리 잡혀. 이런 거는 이제 지문을 독해를 하면서 우리가 많이 연습이 되면 금방 좀 적응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선생님이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야. 그냥 그 앞에 지문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딱 봤다고 하면 이게 어느 과목 시험지 같아? 여기 언어이해라고 적혀 있으니까 언어이해인가 보다 하지만 사실 시험지만 이렇게 보면 굉장히 추리논증 같지 않아요? 올해 시험지가 갖고 있는 특징이 그거였어요. 문이과 경계도 애매해졌고 언어이해 시험지인데 문제는 추리논증 같이 보기 추론 문제가 구성이 돼 이런 유형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을 자꾸 시험지가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뭐 문과는 과학이 약해 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이 언어이해랑 추리논증은 서로 이렇게 측정하는 부분을 다르게 가져가는 거야. 이런 가설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시험이 흘러가고 있는 트렌드를 지금 우리 눈으로 좀 보자는 거예요. 시험의 트렌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 특히 이 문제에서 사실 23번에 표가 되게 길게 나왔는데 이런 표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 어떤 게 그러니까 이 균의 원생동물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바탕으로 수행을 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기억이 어떤 기준인 건지 지문을 읽을 때 신경 쓰면서 해야겠다라는 작업 방향이 나오는 거고 24번 문제도 여기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실험을 주고 이 실험의 결과에 대해 추론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택지가 이렇게 구성이 된 양상을 보면 그래서 그렇게 변인 조작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 암세포의 사멸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실험의 결과를 놓고서 정말 구체적인 판단의 단계까지 내려가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2024년 언어이해는 집요하게 파고드는 선택지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요하게 선택지가 좀 파고들었던 게 2024학년도 언어이해가 유달리 고난이도로 느껴졌던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보기를 보통은 주는 경우에 지금까지의 언어이해 기출들은 굵직한 논리만 파악이 되면 그냥 곧바로 논리적인 충돌이 있어서 팍 치고 끝날 수 있게 하는 유형들이 사실 많았었거든. 근데 요즘 문제의 트렌드에서는 이제 이 정보의 논리를 파악을 해서 구체적인 적용의 단계까지 이렇게 가라고 하는 유형이 바로 고난이도의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해진 논리를 구체적인 사실에 적용을 해서 이제
끝까지 가는 거야. 판단을 집요하게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 연습의 범위 안에 들어있다. 그럼 그걸 어디서 연습을 할 것이냐?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랑 지금까지 가장 유사하게 나왔던 유형들은 수능에 입학한 이후일 거예요. 최근에 수능의 국어 난이도가 되게 높았었거든. 근데 거기 있는 비문학 문제들 중에서 기술 문제들이나 경제학 문제 중에는 구체적인 판단까지 가라고 하는 문제들이 꽤나 있었어. 이제 뭐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거는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올해 아마 제가 그런 문제들을 묶어서 여러분들하고 특강을 하거나 정규 수업을 하거나 할 때 이 훈련의 내용물로 집어넣어 둘 거예요. 자료가 나갈 거야. 잘 소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거는 트렌드는 이제 수업에 제가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은 잘 소화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추리논증과 상당히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 유형들이 이 고난이도권을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짝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는 거긴 하지만 올해 이렇게 시험이 되게 어려우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살짝 기대하는 건 그래, 불장은 피했다. 그래서 이제 2025년은 살짝 나 좀 봐주지 않을까 하게 마련인데 이거는 선생님의 의견이에요. 내년에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어려움에 양상이 좀 있어. 근데 2024년도 언어이해는 어려웠는데 교수님들의 어떤 느낌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찔러보는 느낌이 아니라 문제가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2025학년도일 때에는요. 추리논증도 같이 난이도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출제자가 이 표현에 자신감을 얻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살살 귀납논증의 영역에서, 연역은 아니야. 귀납논증의 영역에서는 이렇게 추리논증에서도 사실 좀 정교한 판단이라고 하는 그 형태가 좀 자신감 있게 치고 나가질 가능성이 있고 언어이해도 지금 그 흐름을 받아서 정말 구체적 판단까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거 선생님 생각에는 이 흐름은 유지될 것 같고 그 문제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사실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리트를 잘 보는 건 여러분이 똑같은 법조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학교로 스쿨에 가느냐라는 거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똑같이 등록금 내고 똑같이 변시 보고 변호사가 돼도 어느 학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커리어를 시작하는 지점은 많이 바뀔 수 있어. 그만큼 어느 학교냐라는 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큰 베네핏이 주어지느냐에 영향이 있는 거니까. 리트는 기왕 공부를 할 때 대충 찍먹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올리는 게 여러분의 인생에 사실은 굉장히 짧게 보상이 돌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피해가지 말라고. 어려운 문제니까 안 풀래요. 그건 그냥 네가 풀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야. 이게 얼마나 자존감 떨어지는 소리예요. 이 좀 고난이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문제의 유형은 우리가 이번에 이 영상에서 짚어보는 것처럼 딱 쿼터가 정해져 있고 그 개수가 늘어난 거야. 그럼 걔네들은 내가 대비를 하면 그만큼 걔네들을 공략할 수 있는 개수가 많아지는 거니까 노력에 대해서 효용이 올라가는 거거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버리지 말고 제대로 연습을 하는 훈련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게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2024년의 유형들은 전부 확인을 해봤어요. 이제 우리는 전부 다 이걸 묶어서 그래서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봐야 되겠죠? 자, 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진행이 될 거니까 계속해서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